Historical reconstruction of Aryan X. 제11회 유럽의 원주민 5번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 우리는 지금까지 서유럽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는 그리스 문명권인 히랍의 슬라브가 아니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오스트리아는 그리스 문명권인 히랍의 슬라브입니다. 그러면 특히 이들 나라의 어느 지역이 비슬라브 지역권이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역사를 공부하는 재미를 더할 것입니다. 우선 프랑스를 옛날에는 불란서라고 했습니다. 불란서의 불은 파이어이면서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파인 보방청, 교황청이 있는 곳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몽은 몽골어로 바토로인 밝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몽샹 미셸과 몽마르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몽샹 미셸이란 몽은 밝은 땅의 의미이며 샹은 성스러운 의미이고 미는 한국어 고어의 메인 산이라는 의미이고 쉘은 살인 사르까르의 법왕청이라는 말입니다. 현 몽샹 미셸에 있는 성당이 프랑스 북부 지역의 법왕청이었던 것입니다. 몽마르트란 몽은 밝은 땅의 의미이며 마르는 마르세유의 마르와 같은 마리 메리의 마을이라는 의미이고 트는 땅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프랑스의 중남부에 있는 도시 툴루즈와 투르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툴루즈란 툴과 투르는 동일한 말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와도 동일한 의미로 프랑스의 푸르와도 동일한 밝은 의미이며 루즈는 루스 라사 아라스와 동일한 말로 보살의 밝은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러시아 지방의 지명이 이곳에 붙은 것으로 보아 러시아의 어떤 세력의 이동 시 이곳을 장악한 것으로 보이며 그 정체는 훈적의 이동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남부 도시인 마르세유란 마르는 몽마르트의 마르와 같은 마을 도시라는 의미이며 세는 무엇의 수욕구역이라는 의미이고 유는 이오니아인 그리스라는 의미로 마르세유는 그 지명이 그리스의 문화권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남부 지역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이었고 중부와 북부 지역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권 이외의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프랑스의 북부와 중부를 통치했을까요? 그 주인공은 흉노의 이동과 훈족의 이동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지중해의 섬인 나폴레옹의 고향인 코르시카의 지명도 살펴보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코르시카 섬은 기원전 237년까지 카르타고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으나 부에니 전쟁 후인 기원전 247년 로마 공화국이 섬을 차지하게 되었다. 430년 반달족의 로마 정복 때까지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522년 비잔틴 제국에 편입되었다. 비잔틴 제국의 통치가 막을 내리면서 코르시카 섬은 아랍 제국, 롬바르드 등 여러 다양한 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며 1282년 마침내 피사와 멜로니아 전투 후에 제노바 공화국의 종령이 되었다. 한때 아라곤 왕국과 프랑스에 점령되기도 했으나 섬은 1768년 프랑스에 팔릴 때까지 제노바의 영토였다. 코르시카란 코르는 코리안의 코리와 같은 의미이고 카란 스키타이의 가로 밝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반달족이 바로 중앙아시아의 스키타이인 밝은 민족입니다. 롬바르드는 이탈리아 북부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롬은 로마라마이며 바르드는 밝은 땅이라는 한국어입니다. 이 롬바르드는 훈족의 이동 시에 설명드리겠지만
중앙아시아와 북쪽인 러시아에서 이동한 세력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중해 섬인 코르시카가 근대까지 프랑스의 땅이 아닌 다른 세력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세력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코르시카의 코르가 코리아의 코리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독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편에서 독일은 게르만족의 이동 시 이동한 세력이 아닌 로마 제국의 상징인 쌍독수리 마크를 사용했던 유럽의 원주민인 그리스인이며 슬라브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 슈투트가르트,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프랑과 프랑스의 프랑은 동일한 의미로 밝은 의미이며 푸르트의 프루, 프로이센의 프로, 포르투갈의 포르는 모두 같은 의미로 역시 밝은의 의미입니다. 푸르트란 밝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슈투트의 트와 가르트의 트는 동일한 땅의 의미로 가르트란 중앙아시아의 코리의 토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그리고 러시아의 산페테스부르크의 공통점은 어미에 부르크라는 동일한 말이 붙는다는 것으로 부르크, 스크는 모두 밝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 독일의 지명과 러시아의 지명의 어미가 똑같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 지명을 붙인 주체가 동질적인 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독일은 그리스의 문화권인 슬라브이면서 또한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세력권의 지명들도 본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의 로마는 라마인 불교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의 가토가 바로 스키타이인 키타이 가타이라고 했습니다. 즉 카톨릭은 서방의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로마는 제국의 이름이었지 현재와 같은 이탈리아의 수도로 되어 있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탈리아에 있었다고 하는 소로마 제국의 역사가 전부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소로마가 있었던 곳은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 에스파니아가 되어야 이것이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중 남부의 도시들은 모두 그리스인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던 지역들이며 북부인 롬바르디아 지방은 훈족의 이동 시 훈족의 일부 세력이 정착해 이곳에서 이탈리아를 통치했던 것으로 훈족의 이동에서 그들 훈족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섬인 사르데냐를 설명하고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인용하면 사르데냐는 이탈리아의 지역 이름이자 섬이다. 1720년 사보이 공국이 이 섬을 얻고 사르데냐 왕국이 되었는데 바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전신이다. 주도는 칼리아리이다. 사르데냐란 사르는 사르짜르인 황제 또는 밝은 의미이며 데는 땅의 의미이며 냐는 이오니아인 그리스의 의미로 사르데냐는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의 영역권이었습니다. 사르데냐의 주도 칼리아리란 칼리는 갈리갈리인 코리아의 코리이고 아리란 알랄의 아리안이란 말로 사르데냐는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의 영역권이었는데 그 주도인 칼리아리는 중앙아시아 코리아의 세력권이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에게 충격을 선사할 존재 오스트리아가 등장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신성로마 제국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의 탄생과 동시에 건국된 나라가 바로 오스트리아입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오스트는 오시에터라는 순수한 한국어입니다. 즉 오스트리아가 건국되는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코리안 중 오시의 누군가가 오스트리아를 봉지로 받았던 것으로 이를 신성로마 제국에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지명 빈에서 이입된 것으로 중앙아시아에 오씨가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그 장소가 바로 빈 땅인 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의 인스부르크 역시 중앙아시아에서 이동한 코리안들이 봉지로 받은 곳으로 이 역시 신성로마 제국에서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의미는 여명이 빤한 밝음입니다. 티롤이란 티는 터인 땅의 의미이며 롤은 알랄과 정확히 같은 말로 중앙아시아의 알랄터를 앞뒤 뒤집은 말이 바로 티롤입니다. 인스부르크는 인 또는 임이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이 받은 밝은 땅의 봉지이며 함부르크는 함씨, 합수부르크는 함 또는 합씨가 봉지로 받은 땅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부르봉 왕가의 부르는 불인 파이어의 밝은 의미이며 중앙아시아의 밝은 땅을 또한 봉황이 사는 봉땅이라고 했습니다. 즉 부르라는 땅이 바로 봉땅입니다.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주체들도 중앙아시아의 코리안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회에서는 진정한 역사 속 소로마 제국이 현재의 스페인이었다는 진실을 밝혀드릴 예정이니 부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하시어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을 이러한 기회에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표시는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의 양심과 열정이니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